안녕하세요. 1월 6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2022년도도 벌써 첫 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1월 6일. 예, 겨울답게 아침에 기온과 낮 기온의 온도차가 큰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은 이제 JLK, 이게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그제도 올랐나요? JLK에 대해서 오프닝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국내 최초 바이오 메타버스 서비스 론칭. 어, EDGC도 얼마 전에 그 DNA 염기 서열 뭐 그걸 해서 뭐 맥스트와 같이 7개 업체 해가지고 메타버스 구축한다고 그랬죠.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메타버스에서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DNA 정보를 가지고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을 하거나 진료를 받거나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조만간 진짜 뭐 눈앞으로 한 1, 2년 안에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JLK에 대해서 보면요. 뇌질암과 암에 특화된 의료 인공지능 AI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어제 그제인가요 얘기할 때는 일본에서 이 암 관련된 건가 뭐 하여튼 일본 그 식약처라기보다는 뭐 미국의 FDA처럼 그 그런 데서 뭐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어제는 식약처에서 뭔가를 승인을 받았다. 의료기기 그런 거로 해서 JLK가 강하게 이틀 연속 갔는데 어쨌든 오늘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격 진료 같은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플랫폼 가상 세계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1월 말에 메타버스 AI 진단 서비스를 런칭할 것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인공지능으로 내질환 암을 예측하는 서비스로 이미 한 대학병원과 협의를 맞춰 한국 지체 메타버스 원격 진료센터를 지금 이런 각 바이오도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게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메타 커머스, 메타버스, 메타커머스 이게 가상 세계에서 쇼핑도 하고 부동산은 이미 뭐 여러 가지 나왔죠. 뭐 코인도 많았잖아요. 샌드박스라든가 도 있었고 디센트럴랜드도 있었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세컨 소울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거에 이어서 이제 바이오도 이제 그 메타버스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EDGC도 나왔고 이제 JLK도 나왔고 앞으로 또 어떤 회사들이 이런 거를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밤에 미국에서 그 FOMC 그 이사료 공개, 그다음에 그런 그 좀 더 빠른 긴축,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테이퍼링보다 더 강한 뭐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뭐 이런 저도 이제 생경한 단어인데 어제 그 미국의 12월 FOMC 의사료 공개 때문에 사실 진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아시아 다른 시장 지수에 비해서 너무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니케이는 어제 올랐단 말이죠. 뭐 약보합인데 오늘 2.88 치면 우리나라는 어제도 내리고 오늘도 내렸단 말이죠. 누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반대로 베트남은 이렇게 보십시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대만은 0.14 정도, 아이고, 개장을 안 했군요. 대만은 오늘 쉬는 날인가 봅니다. 개장을 안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폭이 너무 크다라는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 낙폭을 점점 줄여가는 그 축소해가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약세가 이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율을 보시면은 1,200원을 넘었습니다. 예, 고환율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어,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아마 3월 달에, 빠르면 3월 달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00원을 오늘 돌파를 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달러가 올라갈수록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할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어제에 이어서 조선주, 그러니까 어제 그제부터 조선주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수주량이 최대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주 공시도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3일 연속으로 조선주가 좋고, 조선주의 또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는 부품주들, 이게 본행제를 하는 동성 와인텍이라든가 한국카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밸브 부품 엔진을 만드는 HSD 엔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외에 케이프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 그 소모성 부품인데, 한 3, 4년 쓰면 계속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자동차 내연기관에 보시면 피스톤 링처럼 그런 거를 말하는데, 저는 케이프도 사실 좀 보고 있고, 하여튼 조선 배가 있다고 하면 그 배에 들어가는 본행제, 엔진, 각종 부속품, 하이로콜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조선주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면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확실히 재무제표는 조선주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이미 여러 큰 회사에서 빅베스, 이게 안 좋은 실적은 다 떨어냈다라고 증권사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재무제표가 안 좋았잖아요. 수주 공시는 많이 나오지만 2년 전에 수주한 것들이 재무제표에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그 적자 기업이지만 올해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그 흑자 전환하는 게 가장 빠를 거다. 그렇게 해서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고, 현대미포조선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신규 상장인데 현대중공업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조선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리튬, 코발트, 니켈, 2차 전지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거는 엠플러스. 엠플러스가 상당히 세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늘도 올랐는데, 엠플러스랑 2차 전지 장비주가, 어, 오늘 23,000 얼마까지 갔죠? 지금 3일 연속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7일 연속 올랐던가요? 엠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익 PNE도 있고, 하나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대보마그네틱도 제가 소개드렸다시피 대보마그네틱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DNT라든가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장비주가 상당히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2차전지 소재주는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전환사채 물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대장인데, 패시브 자금에서 파는 그 영향인지 LNF라든가 코스모 신세제라든가 대주전자재료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2차전지 소재주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DNT도 보면은 2차전지 장비주, 그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장비주, 그런 게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중국의 중앙은행이, CBDC에서 앱을 만들어서 배포한다. 그런,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서 그런 것 관련해서 키오스크, 한네트, 그런 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디지털 위안화 앱 시험 버전을 출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가지고, 예, 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이제 심천에서 테스트 하고 했죠. 사람마다 2,000 위안씩 나눠주고, 실제로 되는지, 잘 되는지 테스트도 한번 했죠. 그래서, CBDC로 인한 기기 교체,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한네트라든가, KCT라든가, 로지시스라든가, 이런 게 오늘 상한가가 좀 같고, 그 다음에 TS 트릴리온은 이제 탈모 치료, 대선 후보들이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공약,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판모 치료제 오리지널 프로페시아, 아보다트와 제네릭 경쟁하고 탈모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탈모 치료제 관련 공약해서 공약 발표에 따라서 이런 게 좀 올랐다는데, 저는 사실 별로 관심 없고요. 어쨌든 TS 트릴리온, 오리엔트 바이오, 프로스테믹스, 위드스 제약, 메타랩스 이런 게 움직였는데, 얼마 전에 또 무슨
카이스트 교수가 그 뭐 이렇게 개발한 상품인데 식약처에서 이거 뭐 이 성분을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알루미늄이 이제 조일 알루미늄 대규모 공급 계약 그다음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 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조일 알루미늄이 1600억에 가까운 2차 전지 양극박 소재 공급 계약이 나와 가지고 오늘 조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대주주 지분 10% 지분 매각, 500 이슈 해소로 오늘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해소, 뭐, 대기업들은 그런 게 이제 규제에 묶여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좀 세게 갔고, 또 조선주의 그 수주 공시가 오늘도 나왔죠. 대우조선해양에서 5,021억 규모의 LNG 운반선 두 척 수주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유틸렉스는 어제도 좀 세게 갔는데, 유틸렉스 오늘도 좀 세게 갔는데, 이게 이제 킬러 T 세포 치료제 1회 투약만으로 완전 관해 소식이 나와서 지금 유틸렉스가 어제도 세게 갔고, 어제는 상한가 같은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세게 가고 있습니다. 유틸렉스. 바이오 중에서는 바이오주가 요즘 뭐 삼바도 그렇고 저기 셀트리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힘이 없는데 이런 그 개별적 호재로 인해 가지고 유틸렉스가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이틀 동안 각 그 지수는 오늘 엄청 많이 떨어졌죠. 기간이 뭐 연일 팔아치우고 있으니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뭐 1263억 팔아서 코스닥도 뭐 거의 3% 가까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종목별 개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오른 종목들도 깨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 중에 아까 그 DNT도 말씀드렸고 그 외에 딱히 눈에 띄는 건 제가 이제 뭐 주로 매매하는 것들은 딱히 오늘 종목 상위 종목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실적 이제 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종목 중에 지금 덜 오른 종목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선주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올해 흑자 전환이 턴어라운드 될 것 같아서 이제 가는 거고 철강주는 실적도 좋은데 뭐 성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소외됐다가 조선주가 올라가니까 조선주에 주로 쓰이는 게 철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강주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오늘 이런 철강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뭐 상승률 상위에서는 뭐 제가 뭐 크게 언급할 종목이 없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많고 원래 뭐 그런 거는 제가 관심이 없는 거고 아까 조일 알미늄 말씀드렸고 그나마 오늘 그 DNT 아까 이사전지 장비주 말씀드렸고 그나마 상승률 상위에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 실적 나오고 하는 종목들은 원준이 정말 세게 갑니다. 2차 전지 소재들의 열처리 장비를 하는 원준이 지금 3일 연속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원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아까 그 뭐 조선주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예. 그리고 글로비스 아까 저 지분 매각 관련 이슈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대기업의 규제 때문에 걸려 있는 거 그런 걸 정리했다라는 거죠. 시그네틱스는 또 뭐 이제 그 PCB 관련된 회사고 시그네틱스 그다음에 조선주 관련해서 아까 HSD 엔진 대우조선해양 원익 P&E가 2차전지 장비주 삼성 엔지니어링도 간만에 모처럼 이제 반등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후폭풍이 계속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뭐 파주에서 검거됐다는데 상부의 지시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런 회사가 그 뭐 저기 대주주인 사장도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뭐 액면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수출도 많이 하고 잘 나가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터진다는 게 참 이 금융시장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어떤 정부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사범에 대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경제는 거의 뭐 전쟁입니다.
전쟁에 준한다고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 돈이 없으면 뭐 살인도 저지른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거는 거의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기, 그죠? 사기, 우리는 너무 경범죄 취급해요. 특히 사기. 경제범 사기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뭐, 진짜 자살하는 사람 생기죠. 옛날에 뭐 다단계 사기라든가, 뭐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건 그 살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또 현대차 관련해서 차가 요즘 좀 올라오고 있죠. 조선 관련, 그 다음에 철강주,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주가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제 뭐 포드, GM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주들이 세게 올랐지만 어제는 좀 떨어졌거든요.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우리나라는 자동차주는 그동안에 하도 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준 것 같고요. 건설주도 약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에 대한 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성 와인텍이 아까 본행제, 한국화분과 같이 본행제 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고루고루 올랐지만 어쨌든 하락한 게 뭐 게임주들은 대거 오늘 하락했습니다. 그동안에 NFT라든가 뭐 그런 걸로 엄청나게 올랐던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오딘 매출이 뭐 예상보다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증권사의 레포트에 나왔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14% 이상 떨어졌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뭐 13% 정도 떨어졌고, 네오이즈 홀딩스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떨어졌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NFT 플레이 투원 하는 그런 게임주들이 오늘 대거 뭐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네오이즈라든가 위메이드라든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이 시총 상위를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런 종목들이 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수도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NHN 벅스라든가 여기 보시면은 인트로메딕 뭐 저기 사이클럽 뭐 사진 3장 뭐 시범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던데 참 그런 걸 가지고 서비스했다고 메타버스라고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뭐 하여튼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MP 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컴투스라든가 비트9 메타버스 어제인가 그제는 비트9도 엄청 세게 갔는데 어쨌든 이게 죽진 않았습니다. 뭐 NFT든 메타버스든 저는 올해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게 조정을 받는 거지 또 갈 거라고 봅니다. 뭐 요즘 뭐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올해도 성장주가 먹을 게 더 많을 거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금리 인상이면 성장주에게 안 좋고 기술주에게도 안 좋지만 그래도 성장주와 기술주가 먹을 게 더 많을 거다. 타이밍이죠. 결국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타이밍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목의 선택의 문제죠. 어느 게 더 많이 가느냐, 어느 게 더 좋은 종목이냐, 그런 거의 차이라고 봅니다. 로봇주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 세스가 개막이 됐기 때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격언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뭐 T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코세스도 뭐 저기 메타버스 뭐 그런 거에 관련돼 있었고 여기 보면 SP 시스템즈도 로봇, 텔레피스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하고 관련된 건데 좀 낙폭이 크네요. 텔레칩스 자율주행은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아모센스도 많이 떨어졌고 그동안 하여튼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 그 차익 실현, 수익 실현하는 걸로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소외받고 안 올랐던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QSI는 제가 좀 사모아 보려고 오늘 좀 샀는데 어쨌든 레이저 다이오드의 원천 특허가 있고 자율주행하고도 관련돼 있고 메타버스 기기 만드는 센서에 얼마 전에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SK 스퀘어도 투자 중간 지주형 회사라고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사모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이런 떨어진 덱스터라든가 또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 이런 떨어진 종목에서 한번 매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이미 오르는 종목들은 팔고 내리는 종목들은 좀 사모아 가는 걸로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야 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코인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제 뭐 새벽에 보니까 왕창 떨어졌던데, 코인 관련주 비덴트도 떨어지고 우리 기술 투자도 떨어지고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그동안에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든가 코인과 관련된 미국에서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든가 그 스퀘어, 지금은 이름을 블록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페이팔이라든가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코인이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올라갈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도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도 코인 개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이런 시기 과도기를 지난다고 하면은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인이 우상향하면 코인 관련 주식 종목도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사모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다 사지 마십시오. 분할 매수입니다.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현금의 중요성을 제가 뼈저리게 과거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현금은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래야 더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금은 중요하니까요. 현금은 항상 가지고 계시고, 어쨌든 노바텍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A 프로 그동안에 소외됐다가 좀 올랐다가 지금 2차전지 장비주, 그 다음에 PMIC 전력 반도체하고 관련돼 있고, DNT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전지 장비주를 납품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12,100원까지 작년 초에 12,1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2,85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2,850원. 이게 말이 됩니까? 12,000원에서 2,85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거의 뭐 134% 올랐다라는 건데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DNT가. 어쨌든 이런 것도 매매를 해보시고, 아까 EDGC라든가 JLK라든가 그런 거 EM 플러스 이런 걸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계속 뉴스를 내보내면서 어떤 지금 신성장 산업하고 트렌드와 묶어서 움직임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EDGC도 아까 바이오와 메타버스, JLK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EM 플러스도 뭐 CNT 도전제라든가 그래핀이라든가 어떤 그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시설 정설에 대한 그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꿈틀꿈틀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게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어느 타이밍에 사고 어느 타이밍에 매도할 건지 그런 걸 익힌다는 겁니다. 예. 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경험해봐야 됩니다. 예. 직접 체험해봐야 어떤 자기 철학이 생기는 거고, 확신이 생기는 거고,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CIS가 이제 그 2차전지 장비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관련돼 있고, 자동차 관련된 S&T 모티브도 있고, 어쨌든 오늘은 반도체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예, 반도체 관련 뭐 TCK라든가 한미반도체, 유진테크, 넥스틴, 텔레칩스, IT 반도체, 대보마그네틱이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엠플러스도 있지만 대보마그네틱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대보마그네틱. 예. 이렇게 세게 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만, 하여튼 신사업이 뭐 맞춤형, 고객사에게 맞춤형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는 어떤 CEO의 인터뷰도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대부분 대단하고요. 하나기술도 2차전지 장비주고, 오늘 좀 초반에 좀 좋았는데 막판에 힘이 없었고, 해성 DS, 하여튼 이런 좋은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제가 볼 때 이렇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RFHIC 5G도 그렇고, 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분할 매수, 예, 심텍 같은 것도요 마찬가지고 분할 매수 해보는 게 어떤가. MC넥스도 좋고요. 분할 매수 해볼 걸 권해드리고요. 아무튼 오늘의 장은 어제에 이어서 정말 1월달은 항상 코스닥이 많이 항상 좋았다고는 통계가 있는데 여지없이 그 통계를 깨트리는 1월 초반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금리 인상, 테이퍼링, 과도기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걸 잘 극복한다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보통 9시 전에 발표를 하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또 내일의 어떤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뭐 예상대로라면 잘 나온다고 뭐 대부분 증권사에서 나왔죠. 그리고 뭐 반도체 바닥은 지났다. 겨울이 예상보다 뭐 길지 않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해서 뭐 호실적도 냈고 가이던스도 상향시켰고 미래도 좋을 것이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어떤 실적과 함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마지막 금요일이죠. 첫 주 마지막 금요일인데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함께 내일의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